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징계 관련해서 뭐 자료나 일정 같은 거 전달받으신 게 있으시죠? 저는 백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4일 연방 뭐 바뀌는 거예요. 참석할 예정입니다. 징계예요? 제 임무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조금 전 법무부부터 들린 전해진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당초 내일 열리기로 했던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10일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총장 측이 길 연기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이 없었던 법무부였는데 말이죠. 이 얘기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애초에는 추가 연기가 어렵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미룬 이유, 공식적인,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 보장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마 낮에 정원장 강민석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브리핑을 할 때도 절차적 권리하고 어떤 공정성, 방어권 이거를 보장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라고 이제 청와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내일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한 일주일 정도, 10일 날 여기다 6일 정도 미룬 거죠. 연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유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 권리하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일부 관측에 따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형사소송법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 형사소송법에 있는 규정들은 이제 검사징계법을 준용을 하는 건데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징계를 하겠다고 공소장 주고 나서 첫 번째 공판기는 최소 5일 이후에 열려야 된다 이거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또는 내가 재판을 받는구나 라고 내가 안 다음에 5일 있다가 첫 번째 재판을 열어야 된다는 건데 지난 2일 날 연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4일로. 그러면 그 이후에 5일이 보장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5일 정도는 보장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좀 지키기 위해서 법무부가 10일로 미룬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 때문인 맞다. 뭐 이것도 뭐 일부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명문 규정 내일 하면 저 징계한다고 해놓고 5일 정도 시간 줘야 되는 그 규정 지켰어? 라는 어떤 그 형식적인 문제에 발목을 잡힐 수 있으니 최소한 우리는 그걸 어기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10일로 연기한 걸 아니냐 얘기는 있는데 그게 형식적으로는 절차적 권리 방어권 보장한 게 맞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절차적 권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면요 10일이 아니라 20일, 30일, 200일을 연기하더라도 징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지 날짜를 일주일 미루고 2주일 미루고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이런 전격적인 연기 발표회가 있기 앞서서 1시간 30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김경진 의원님, 대통령이 말한 이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 여러 가지 청와대 입김과 목소리 때문에 연기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글쎄 이제 대통령의 저 말씀이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약간 좀 공허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시작을 했는데 징계위원들을 전원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건 하나가 있고 어쨌든 저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가 이제 날짜를 며칠 더 연기를 했었는데 아까 김태현 변호사 설명한 대로 지금 징계와 관련된
징계가 개시됐다고 하는 징계 청구서 9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5일의 기간을 두고 열려야만 나중에 불법 소지가 없어집니다. 징계 절차가. 그렇죠. 만약에 5일 내에 열리게 된다면 이거는 행정법원에 가게 되면 그 자체로 까일 요소가 크기 때문에 저건 어쩌면 날짜 변경하고 기각될 요소가 있겠죠. 예, 그냥 당연한 법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네. 이제부터는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법무부 차관 초고속으로 내정을 했잖아요. 임명을 하고. 그럼 이제 뭔가 급물살을 타는 것 속도전을 벌이는 것 같더니 갑자기 징계위가 대통령이 절차 중요 한마디에 미뤄졌다. 청와대도 출구 전략을 좀 찾고 있는 겁니까? 하루하루 급박한 상황인데 오늘부터는 그 법무부의 이해와 청와대의 이해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하. 추미애 장관은 당장 내일 열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그 윤석열 총장 해임을 내가 해냈다. 이렇게 하고 승리를 선언하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청와대로 넘기고 싶겠죠. 근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검사들,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다 반발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반대하고 법원도 반대하고 특히 여론도 지지층을 포함해서 굉장히 급속히 악화되니까 예. 이거는 잘못하면 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 그 일주일이 연기가 됐는데 기왕에 이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까 청와대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잘 분석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그 출구를 찾길 바라는데 아마도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이제 이 징계 논란은 그만두고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는 걸로 사태를 해결하라 이런 게 다수의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생각은 지금 추 장관의 열정과 결기와는 조금 온도차가 청와대가 있다. 조금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청와대 판단 때문에 연기가 된 것이다. 근데 김관욱 교수님. 네. 여기에 청와대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위 결과 뒤에 불거질 후폭풍 최소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그제 행정법원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아무리 징계위원들 몇 면이 다 추미애 장관의 입김을 받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중징계,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나오기 어려우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한 발 좀 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징계 쪽으로 뭐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하. 지금 법원도 그렇고 사실 감찰위도 그렇고 주로 이제 다루었던 내용은 뭐냐면 절차적 하자,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느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정지가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지 본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심리가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징계위에서 6가지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뭐 증거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징계위에서 벌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하면은 거기서 예컨대 뭐 징계위에서 어떠한 뭐 예컨대 면직이다. 뭐 이런 것 등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보기에 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쌓인 중징계 나와도 안 할 수도 있는 있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대통령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절차적인 어떤 하자 문제를 만들어놔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더 꼬이게 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뭔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얘기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사실 이런 것이 어떤 논란 없이 스무스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매끄럽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치하게 못했느냐는 것을 이제 와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상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사실은 법무부가 날짜도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관욱 교수님 얘기는 추 장관이 꽤 거칠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절차적 문제가 발견됐고 대통령도 오늘은 얘기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중요하다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이 사실은 어떤 지지층에도 굉장히 불만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본류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예. 이런 과정이 사실 거치는 과정이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지지층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추 장관에게 어느 정도 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다소간에 화가 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책임 장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오늘 오후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를 미룬 또 다른 이유로 관측되는 건요. 징계위 구성 자체가 쉽지 않다는 내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보면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되면은 고기영 차장, 그다음에 그 조남관 차장,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 이 세 분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후보죠. 보도가 많이 나올 정도로 추미애 장관의 핵심 측근이라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박을 느낄 정도면은요. 아니 그 일반적인 징계위원만 하는 사람들은 수당 해봤자 30만 원 받을 텐데 그거 받으러 가가지고 인생을 겁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일각의 시각입니다.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김 변호사님. 저희 이거 이번 주 내내 쓰고 있는 잘 만들어진 그래픽 가운데 하나가 징계위원회에 아직 구성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한마디도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미룰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관측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볼 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항상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확실한 걸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보시면 일단 위원들 중에 이용구 차관은 확정이 된 겁니다. 지금 본인도 나가는 그 나이면 당연하죠. 차관이니까 당연히 위원이니까 그거는 가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임무니까 차관이 된 이상. 장관은 어차피 본인이 제청했으니까 빠지는 거고. 문제는 검찰에서 내부 2명이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징계 대상자가 만약에 평검사면 또 징계위원회 위원은 부장검사 정도에서 해결해도 되는데 징계 대상자가 총장이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다 빼고 총장이 징계 대상자 평검사 둘이 앉아가지고 총장 징계에 대해서 의결하기는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 평검사 이상으로 이런 규정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검사장급은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요. 지금 검사장급도 고검장 검사장들 중에서요. 추 장관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남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란 게 지금 대부분의 많은 검사들이 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항의 성명했는데 거기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 검사장 이름 대볼게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동부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그다음 이종수 남부지검장,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심재철 검찰국장, 이종근 형사부장, 신석식 반부부 6명이에요. 그 6명 중에서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일 유력하게 지목되는 게 심재철 검찰국장인데 심재철 검찰국장은 누구죠? 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한다는 이 얘기가 심재철 검찰국장이 저기 징계위원회 들어가면요 검사가 재판하는 꼴이 돼요. 왜냐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의 문건을 제보한 사람이고 법무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징계를 담당했던 사람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청구했던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떡하니 징계위 결정안에 들어가 있다? 그 검사가 오늘은 공소제기하고 내일은 재판부로 옮겨가지고 재판하는 꼴이거든요. 제보자가 판사 역할을 하는 거랑 그렇죠. 거죠? 검사가 판사 역할을 하는 꼴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피 신청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검찰 내부에서도 마땅한 사람을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 있는 거고 외부 위원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 판국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굳이 내가 여기다가 지금 결정하는데 내 의견을 보탤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관측들은 계속 있는 거죠. 진짜 밑바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저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법무부는 오늘 오후에 전격적으로 내일 예정됐던 윤석열 총장 징계위를 다음 주 목요일로 미뤘습니다.